쉽게 말하면은 인간 지표라고 보면 되는데, 탐욕에서 지수가 낮아지면서 공포로 하락하게 되면 시장 하락의 신호를 볼 수도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더 비관적이고 좀 위축되어 있다. 네. 오히려 이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매수 시점이죠 지금. 이거 보고 하면은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저희 3명의 트레이더가 전반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 그리고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좀 얘기 나누는 시간 가졌었는데, 나스닥이 그 후로 어떤 흐름이 좀 나왔는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슈가 많았어요. 그중에 네.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전쟁의 확산의 우려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위험 회피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지표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 CNN 머니라는 기업에서 네.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간 지표라고 보면 되는데, 왼쪽 지수로 지수가 낮아지면 이제 fear, extreme fear라고 해서 이제 극도적 공포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드나 익스트림 그리드 지수가 높아지면 탐욕 지수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욕에서 지수가 낮아지면서 공포로 하락하게 되면 시장 하락의 신호를 볼 수도 있고, 또 현재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더 비관적이고 좀 위축되어 있다. 오히려 이때 그렇게 사야 되는 거 보시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 오히려 팔아야 되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트레이더들이 이 네. 지수를 활용할 때 오히려 이제 익스트림 피어가 좀 오. 공포심이 극대화 될 때, 그때가 이제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이거 링크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죠?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매일매일 바뀌어요? 이게 매일매일 바뀌는 편이에요. 그날 이슈나 시장의 강도나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이제 네. 바뀌는 거니까 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수치를 현재 보면은 네. 이게 오늘자 지표인데, 네. 익스트림 피어라고 이제 낮은 수치로 되어 있어요. 극도적 네. 공포에 가까운데, 이게 이제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요새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연이어 급등하고 있고, 또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하니까 이제 증시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좀 네.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산이 되면서 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쵸. 영향을 받고, 또 이제 시장 경제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스닥과 지수와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증시가 하락할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공포에 가깝게 지수가 낮아져 있고, 네. 또 이제 지수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의 네. 심리가 과열되어 있고 네. 이제 상승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저게 우측의 네. 공포 탐욕지 수치잖아요. 네, 25, 50, 75, 100인데 네. 거의 한 25에 왔을 때는 결국 반등이 쭉쭉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수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을 보자면, 네. 이제 지수가 낮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공포에서 이제 네. 매수한다, 이렇게 아. 판단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죠. 아까 공포지수 얼마였지? 29 아니었나요? 24. 네. 사야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매수 시점이죠 지금. 이거 보고 하면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지적적인 네. 근거보다는 이제 참고하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서 이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런 게 있네. 좋네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FOMC 발표가 한국 기준으로 11월 2일 목요일 정도에 예상되어 있는데,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 또 말 한마디에 또 좌지우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다음으로 있었던 이슈로 보자면, 이제 지지난주부터 기업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동 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높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런 기업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 반등의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구글의 모회사인 이제 알파벳, 이게 이제 실적 부진 발표와 함께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나스닥이나 S&P가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고금리가 이제 장기화되고,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기업 실적이 극복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증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겹치면서 이제 연이어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이날 보면 목요일날 이제 야간에 그 아마존의 영업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이제 하락세에서 조금 살짝 주춤하면서 소폭 반등을 한 지금 현 상태고,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기업으로는 이제 애플이 있는데, 애플이 미국의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인 네. 만큼 애플의 이제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한번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애플 안 좋던데. 요새 아이폰 15인가? 좀 잘 안 되지 않았어요? 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 지표가 큰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근원 PC 가격 지수와 이제 실제 GDP 성장률 지표가 있었는데, 네.
우선 이거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근원 PC 가격 지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도 하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25일 새벽에 미국 장기 교체 금리가 연일 상승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 지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제동을 걸어줄지 그게 이제 관심 포인트였는데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결과가 나와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실제 GDP 성장률 지표가 있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국내 총생산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니까 이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지표 결과가 막상 나오니 형 달에는 이제 2%나 2% 중반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5%에 가깝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게 나왔는데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이 이제 오히려 연준이 시장이 이제 경제 성장이 높게 나왔으니까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해도 무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히려 악재로 돌아섰고, 또한 이제 미국 증시는 이 발표보다 대형 기술주들의 부진이 너무 크게 악재로 다가와서 나스닥은 이제 결국엔 급락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시장 영향이 더 컸네요. 맞아요. 그게 제일 커죠. 그래서 그 이슈와 관련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자면 네. 현재 증시는 이제 급격한 반등을 이끌 호재보다는 악재가 연이어 겹친 상황이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모든 시세가 모든 이평선들보다 밑에 위치해 있고 역배열을 이뤄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촬영 때 제가 봤던 이제 14,600 땅바닥을 찍어주기도 했던 강력한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완벽한 이제 매도 장세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이제 반등 시 매도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매수는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저점 매수 위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저점을 한다면 어디쯤이 좋을까요? 우선 이게 일봉상 네. 봤을 때는 이제 밑에도 지지매매대가 많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을 봤을 때 주봉. 네, 주봉을 봤을 때 이제 지지선이 1차적으로 걸려있는 분이 14,250이에요. 제가 봤던 네. 매물대가. 네네네. 근데 이 매물대가 아직은 이제 꼬리로는 살짝 걸쳤지만 깨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깬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볼 때는 이제 121선 근처까지 테스트하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네. 많이 빠질 수 있겠네요. 일단 올라온 매도부터 잡아줘야겠네, 그러면. 맞아요. 우선 무왕님께서 전반적으로 차트 분석을 해주셨고, 대략 뭐 14,600쯤 가게 되면은 이제 고점 매도가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주봉상 121선 라인이 한 13,750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까지 가면은 이제 저점 매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좀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주봉을 보니까 현재 이 하늘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5일선 위치가 대략 한 14,600, 700 됩니다. 주봉상 5일선을 좀 맞으면서 좀 더 내려가지 않겠나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저는 14,000을 좀 보고 있거든요. 저 14,000을 지금 저가 봤을 때는 좀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겠나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4,500 이상부터는 조금 매도를 한번 때려보고, 주봉상 5일선이 돌파 안착되기 전까지는 매도. 다만 이제 끌고 간다면은 맥시멈 13,750도 좋은데 14,000에서 지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맥시멈 좀 안전하게는 한 14,000에서 14,100까지만 저점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전 14,000 부근부터 서서히 매수를 접근하신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무왕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스닥 변동성이 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나올 수가 있는데, 네. 회원님들께서 키포인트로 꼭 체크해야 될 그러한 뭐 지표나 요소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번 주로 따지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FOMC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상되어 있고, 그 이번 주에 애플인가 뭐 발표 있다 안 했어요? 이제 애플 네.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 시가총액 1위인 만큼 그 애플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수다 보니까 나스닥이 변동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무왕님, 위험자산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네. 이번에는 안전자산 골드에 대해서 쭈멘토님께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가 요즘에는 또 전쟁 이슈, 무왕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리라든지 미국 장세의 약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을 지금 네.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 또 오늘 보시면 이만큼 종가 비해서 굉장히 갭상해주는 모습을 또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주말간의 이슈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또 지상전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란에 있는
에브라임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금 이건 이란의 확전 의사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골드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면서 네. 갭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네. 나중에 나스닥도 이렇게 갈까요? 천만 더 내려갔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골드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위험 뭐 아까 전에 공포지수 이런 거 없나 골드는? 골드는 되게 네. 두 가지 정도의 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안전자산의 네. 역할을 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금리의 반대기로 움직이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지금은 금리는 높은데도 골드가 올라간다는 것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는 하락 추세가 또 아니었어요. 그렇죠? 2020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로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전졌죠. 여기 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요. 여기랑 여기 딱딱 네. 해가지고 저 타임 차트 보고 이 새끼들 쳐들어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진짜 그런 거 같아. 그런 네. 설이 몇 가지 또 있죠. 네. 그래서 이 하락이 지속될 것이냐를 봤을 때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채굴량이 줄어들어 봤는데 채굴량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굴량 자료는 안 들고 왔는데 다른 자료가 있는 게 이 네. 자료는 뭐냐면 골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물가의 상승, 원자재의 상승으로 인해서 채굴하는 비용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럼 이에 따라서 골드 가격이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그쵸. 지속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왕님께서도 이제 나스닥 관련해서 좀 체크해야 될 거 좀 알려주셨는데 혹시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뭐 지표나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빨간색이 달러 인덱스, 초록색 골드인데요. 네. 지금은 달러가 오르는데 같이 골드가 오르고 있죠. 네네네. 이럴 때는 뭐냐?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랫동안 끌고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주면서 골드를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 2월경에 이제 둘 다 이제 달러 인덱스랑 골드랑 같이 올라갔네요. 아, 저때도. 그렇죠. 저때 이제 러시아 전쟁이 시작했을 때니까 맞습니다. 그때랑 지금 이스라엘 그 얘기 나오고 갑자기 이제 금값이 또 올라가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서로 또 맞아 떨어지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번 브레이크 걸리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일봉인데 이제 매수 관점도 한번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단은 5일선 라인이랑 11선 라인인데 좀 안전하게 간다면 저는 한 11선. 왜냐면 너무 지금 골드가 올라간 상태라서 지금 11선이 거의 한 1180원이나 1990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쯤에서는 1차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다만 이제 이 11선이 깨지면 일단 털고 나오고 만약 깨진다면은 그 다음에 21선 저 밑에 한 1930 정도 되거든요. 아, 네. 네, 그쯤에서 두 번째 매수를 보고 우선 저 11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따라붙는 전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세 대응을 하시는 거죠. 네네, 추세 대응은 강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조금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의 뭐 향후 전망이나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 그런 키포인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앞전에 이제 무왕님께서 공포지수 보는 그 지표 있잖아요. 링크를 저희가 이제 올려드릴 건데 그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좋은 타이밍 매매를 또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자료들 그리고 정보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서퍼 멘토 무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